자, 그러면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한양여대 윤승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포지엄은 국회의원 제6간담회실에서 웨비나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그 윤희숙 국회의원실 그리고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그 주제는 세무 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 여부에 관해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저희 방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변협에서도 왔다 가셨고, 우리 세무사협회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가셨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그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공부를 꽤 했고요. 좁게 보면 전문직의 업역 조정이고, 그죠?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근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의 업역 간 이해 조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보다 상위 수준에서는 이게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어떤 고민을 담고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판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분야의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신다는 것이 일단 지금 벌써 이 법안 심사 시즌이 왔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시간을 너무 잘 잡으셔서 시의적절한 가장 직접적인 그 정보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도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 이미 법안 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며칠 있다가 하겠지만 오늘 이미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초반에 자리를 떠야 되는 것을 좀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빚습니다. 오늘 많은 토론 주시면 제가 이 토론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받고 제 판단에 참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이제 세 분께서 해주시게 되겠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박종훈 회장님,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실장님,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다양한 새 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직역에서 충실해서 결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 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변호사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제문을 보내드렸는데 저는 다른 발제문을 받지를 못해서 이거 다 다른 분한테 죄송합니다. 발제문 저는 의원실로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 제 발제문을 다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세무사 단체의 주도하에 세무사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거나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법 체계와의 부조화 및 체계 정당성 위반의 문제, 헌법 질서 위배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에 세무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적용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법률 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세무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제반급 규정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세무사법의 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정 자기사 단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격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발제에서는 세무 업무의 일반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에 세무 업무 자격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연혁과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세무사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한 다음 현존하는 세 개의 자격사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제한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무 업무의 내용, 세무 업무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를 보면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그리고 조세에 관한 문서 작성 신고 신청, 그리고 작성 신고에 관한 검증, 세무관세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 진술의 대리, 불복 절차 수행,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실무 전문직의 태동과 세무사법 업무 범위 변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사법의 제정은 처음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세무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 사무의 전문가로서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조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 영역을 거쳐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오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제도는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생겨난 제도입니다. 당시 팽창하는 경제 규모에 따른 원활한 납세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 부가가세 제도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와 자진납부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세 실무 전문가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세무사 제도가 만들어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세무사법을 보면은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인사들, 즉 계리사 현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고시 합격한 자 외에도 상법, 재정학, 회계학 또는 경영, 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수 자격 인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 회계학, 재정학, 조세론 또는
경영 경제학을 1년 이상 교수한 자, 상법 회계학, 재정학 중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상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정한 제3조에서 제1호는 변호사, 2호는 계리사, 그리고 세무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세무고시를 통해 신규 변호사들이 배출되어 국민 수요를 충족시켜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초에는 세무사의 업무를 다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1호에서 7호까지 무려 7가지 경우에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비약적 성장과 세무사법 개정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후에 매년 배출되는 세무사 자격자들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 세무사 자격자가 속한 이익단체는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 그리고 한국세무회사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중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1회 때는 4명의 세무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늘어서 거대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무사법의 개정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 관련 업계에서 축출하여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만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유일한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변호사 고유의 영역인 조세소송 대리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정부,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세무사의 의도에 부합하는 공격적 법 개정에 수차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6조에 의하여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자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여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1월 26일 법 개정을 통하여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도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 부여, 자동 부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마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세무사법의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사법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는 2018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있음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세무사법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을 규정해 놓으면서도 변호사는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현행세무사법을 문제 삼아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의 소라든지 세무사 등록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다 같은 궤로 헌법의 측면에서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결국 헌법을 또 해석함에 있어서 불합치 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변호사에게 업무 대리 업무를 일부 허용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기장 대리와 세무 조정 업무는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를 근거로 하여서 기장 대리와 세무 조정 업무는 변호사들이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장 대리와 세무 조정 이외의 세무 대리 업무는 기존에도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이 충분히 수행해 오던 변호사 고유의 업무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였던 적이 없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세무 업무는 위 업무 외에 기장 대리와 세무 조정 등의 업무이고 이것이 이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결정의 취지를 보면은 변호사가 기장 대리와 세무 조정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세무 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대법원에서도 역시 최근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모두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자 판결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바꿔 끼겠습니다. KF 부사끼니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달리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세무사법 개정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 세무사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또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또 위헌이 되고 지금도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보면 세무사의 업무 중 예컨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세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 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 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적용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하는 법률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법, 상법 관련된 모든 법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라는 세무 대리 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 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다.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공정거래법을 제가 로스쿨에서도 강의하고 그와 관련된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이고 한데 경쟁이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굉장한 코스트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가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자격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각 자격사들 간의 장단점을 부각시키며 자격사들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시켜 대한민국 조세 관련 분야 전반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에서 특정 서비스, 요즘 세무사 개정법과 관련된 기장대리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만을 골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보면은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업무, 기장대리 업무 등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업무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그리고 기장, 대리, 신고, 신청, 그리고 작성 신고에 대한 검증,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수행의 시간적 순서 및 업무 처리 선수로 정리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장 대리만을 따로 떼어내어 변호사 등 특정 자격사가 수행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임 전 상담 업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인과 의뢰인은 기장 대리 업무 계약을 통해 최초의 관계를 맺는 바, 기장 대리 업무는 모든 세무 관련 대리 업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 대리 업무를 수임한 세무 전문가의 사무실은 유료 작성 시스템인 더조원이나 세무사랑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장부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업무의 수행에는 사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도 기초교육을 마친 직원들을 통하여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상당 수준 이상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상장회사나 외관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회계기준을 장부에 충실히 반영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 회사의 99% 이상은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 기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기장 대리 업무 시장의 고객은 위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규모 이하의 사업체들인데 이들 업체들이 의뢰를 하면은 기장 관리하는 목적은 회계 관리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기장 대리 업무를 수임한 세무 대리인은 매월 수임료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영업을 관리하다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할 시기가 되면 일정액의 조정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업무, 조세에 관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세금을 확정한 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세에 관한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게 됩니다.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업무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세무관세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 진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장 대리 업무는 모든 세무 업무의 기초이자 필요 조건이고 출발점입니다. 해당 업체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조세 전문가가 기타 다른 업무만을 별도로 수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기장 대리를 수행해오던 세무 전문가를 두고 다른 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를 주면서 신고 업무를 의뢰하는 의뢰인이 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전문가에 비해 사안 파악을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장 대리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장 대리 업무도 변호사의 조세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변호사의 업무 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 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세는 모두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인 바 현실적으로 한정된 수의 세무공무원이 모든 납세자가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업무는 다른 조세 전문가가 작성 제출한 세무 관련 문서의 검토를 제3자인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 검증하게 하는 일종의 동료 검토, peer
리뷰 업무인 셈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업무야말로 서로 태생이 다른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 간 서로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사만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제한 없는 세무 업무 수행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가 결국 부실 세무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그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격사들 간의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각기 다른 장단점이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 전반의 권위자로서 조세 관련 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및 타법과의 연계 능력이 타 자격사에 비하여 월등하나 한편 회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반면 공인회계사는 해박한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의 단점을 본인들의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회계 감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경영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리걸 마인드와 법 지식으로 인하여 변호사에 비해 법 적용과 해석 측면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세무사의 경우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납세자 관리 분야, 부동산 세법 등 특화된 세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들만을 지목하여 부실한 서비스, 국민들의 일방적 피해 등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격사들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자격사들 간에도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자격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받는 자격사 집단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권익이 보호되고 전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세무 서비스 시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세무사법은 이런 경쟁의 룰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러한 세무사법에 대하여 언젠가부터 한 이익 집단의 입김이 작용하여 모순적이고 파행적인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수차례 정상화를 촉구하였지만 다시 헌법 불합치 결정과 다른 이유에 왜곡된 입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세무사법은 세무사만의 법이 아닙니다. 세무사법을 처음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헌법 질서에 맞게 개정하여 정상화시키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입장입니다. 결코 남의 떡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무사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세무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간의 업무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격사의 업무 범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변호사회 박종원 회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